그 보도에 따르면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LCT 비리 사건에 관해서 가능한 한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 철저하게 수사하고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 연루자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할 것을 지시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시를 받으신 건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뭐 전화로 직접 받았습니까? 누구 통해서 받았습니까? 지시받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조금 전에 우리 그 존경하는 조홍천 의원 질의할 때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한 데 대해서 대통령 측근이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수사하라고 하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언론에서 예. 발표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네.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부산 LCT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비자금이 조성이 되어 여야 정치인과 공직자들에게 뇌물로 제공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네. 또 나아가서 대통령의 측근까지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주장도 있으니 이를 그 측근은 이제 최순실 씨 얘기하는 거죠. 최순실 씨와 이영복 씨와의 관계. 그것은 확인 아직 못했습니다. 그 측근이 누구를 가르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러면은 못했습니다. 대통령 측근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하튼 누구든 간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면은 정작 대통령의 측근들이 다 관련되어 있는 종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수사본부가 열심히 또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검찰 수사받는 것도 뭐 서면으로 하느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후퇴하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 갑자기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걸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이렇게 엄단하라는 식으로 지시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납득이 될 것 같습니까? 원론적인 의미에서 어떤 측근의 어떤 연루 의혹이 있고 그러니까 그 상식적으로 민정수석을 통해서 이 LCT 사건에 대해서 민정수석을 통해서 직접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또 지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 사건이 언론에 수차 보도가 됐기 때문에 또 그런 점도 그럼 있다고 법무부가 생각합니다. 지금 법무부가 검찰에서 LCT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 보고한 바는 없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 나오실 정도면 그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직접 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보고 라인을 통해서 보고가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국장 뒤에 계신데 그 보고하고 있습니까? 이 LCT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다고요? 야, 보고한 사실이 없는 게 아니라 기억이 없다고요? 보고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보고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누가요? 하여간 제가 보고한 기억이 없습니다. 아니 보고 안 했으면 안 했는지 그러니까 보고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늦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드리지 마. 네? 답변을 늦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아니면 아닌 것이고 모르면 모르는 것이지 기억이 없다는 건 그건 무슨 모르겠습니다. 자, 막장입니다, 막장이에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윤상주 의원님 질의 우상호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특검법과 또 하나의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사람으로서 아까 제안 설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담아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상호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이 특검법안이 여야 교섭단체의 합의로 이렇게 제출된 데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그 의미가 잘 살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출한 특검법안에서 주요하게 내용을 담았던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지점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오전에 보면 권성동 위원장께서도 오늘 오전까지도 이 법을 다 읽지 못하신 상태였고 아마 그 209명의 우상호 대표 발의 법안에 성행하신 분들 중에서도 뭐 제대로 읽지 못하신 분들도 많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특히 몇 가지는 좀 유의해서 봐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실 이번 이 특검법안이 특검법까지 나오게 된 배경은 대통령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여야 교섭단체 합의의 특검법안에는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에서 15개의 수사 대상을 열거하고는 있지만 범죄의 주요에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시킨 항목은 전혀 없습니다. 1호부터 14호까지 최순실, 청와대 관계인 우병우 등을 주범으로 지적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원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어제 브리핑을 한 바에 의하면 15호에 1호 내지 14호의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질형 관련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포함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사건의 수사를 논쟁의 여지가 있는 해석론에 의지하는 것은 입법자로서 좀 책임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 특검법을 명시적으로 수사 대상으로 넣는 것과 수사 중에 인지가 되면 비로소 수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수사 대상이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수사 여부를 전적으로 특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그만큼 특검에 또 부담을 역으로 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수사 대상에 박근혜 대통령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특검 임명에 있어서 두 야당의 추천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지만은 저는 대통령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이 특정한 이번 사건의 특별성에 감안하자면은 특검에 대한 선택권을 대통령이 주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야당이 합의해서 한 명의 후보를 추천하는 그런 방식을 제안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수사기간 연장에 있어서도 대통령이 주요한 수사 대상인 사건에 있어서 그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 또한 우리 상식으로는 사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들이 저는 앞으로 좀 논의 과정에서 보완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